평화를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아주 유명하고 원명에까지 그 명산을 해준다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약간 보면은 그런 찬반 내용들이 나온다. 보면은 조련사 같은 경우는 참나 땅이 너무 척박해, 백성은 너무 가난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불구하고 참나 이 제주 참나라는 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아주 이곳에 뭔가 아니고 정빙을 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성종 때 그때 필요한 사람은 그 산수덕간에 우리 나라에서 목장 10개 이렇게 10개 목장이 있었는데 땅이 척박하게 농사 짓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왕양한테 이렇게 아이들에 관해서 공경하는 동시지를 여기 있던 한라산 남쪽은 서귀포 주문이라고 나와서 지칭하는 건데, 한라산 남쪽은 말을 듣는데 아주 좋고, 말을 기르면 기름을 살이 든다 이렇게 성경님한테 보완하는 내용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물이, 즉 사람이 역사든 생활이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든 무슨 본인들 할 때 인물에 대해서 하든 역사 인물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내리고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역사 인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역사 인물이 도대체 뭔가? 사료 같은 것을 분석해서 쭉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에 관한 책이라든지 업적 같은 것을 담아내는 연구가 되겠죠. 그러한 담아내는 연구라는 것은 해당 인물에 관한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고, 그런 구성된 그 내용들은 그 각각의 지역마다의 원형, 지역 문화의 원형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료라는 게 사료. 사료라는 것은 역사 내용 구성의 근본입니다. 사료. 그래서 그 사료가 없이 소설로 이렇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역사의 내용이라는 것은 공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료 없으면 역사 없다.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의 바탕을 둔 역사 인물을 이렇게 종합하고 그것을 잘 바꿔서 역사상의 도의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활용도 하고 응용도 하고 이렇게 교훈도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출신 역사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제주 역사에 있는 이렇게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남군 상공과 호군과 참신 이야기도 옛날 때부터 양원군과 이야기하고, 고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고도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고봉매를 이야기하고, 물충구를 이야기하고, 물충제를 이야기하고, 중앙길, 보면 이런 알려주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제주 역사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얘기죠. 좀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 한참 참여를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 국사를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방의 역사, 우리 제주면 제주,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왜 이렇게 지방의 역사는 그 교과서의 역사하고는 좀 다를까? 왜 다를까? 이런 질문. 지방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좀 가버린 건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쭉 배워왔던 그 역사나 그 한국사라는 것은 중앙 중심적인 획일적인 역사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 하나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변방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의 역사, 즉 우리들의 살아온 그 발자취,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왕조 시대를 쭉 보다 보면은 그 1760개 수많은 그 기사거리 중에서도 제주 관련 기사 중에서도 보면은 뭐 나라에서 뭐라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진상품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도민은 진짜 이러한 그 조정, 중앙 정부의 어떤 수탈과 착취를 거부하고 저항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수능에 가면서 우리 자치, 우리 제주도의 어떤 그 삶과 어떤 뭐를 위해서 대륙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그러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우리 어쨌든 제주도는 아름다워서 방성이 진주로서 성사시켰던 말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제주만은 명성을 얻고 나라에서 필요한 공력을 아주 공식해내는 말 고급지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비만인과 삼마정이랑 조선의 동과 구일도 어쨌든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진짜 우리 마정, 우리 제주도의 마정 어떻게 중앙정부와의 관련성에서조차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영역으로 할 수 있는 한마정신 비만인과 그의 돌아가신 뒤에 호종 때 설치된 그 산마정의 운영을 통해서 우리 그들의 어떤 업자, 그다음에 공문, 그다음에 구실과 같은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해방의 김만일은 저희 고향 의리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이러한 것은 전승풍화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목축가이자 경영자이시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많은 말을 거침으로써 김남국의 크게 기여를 했던 인으로서 지중추부사, 즉 중추의 지사, 주중추부사 겸 오이도 중국 도청관을 이렇게 제수받고 선망해주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한 노블레스 오브리주의 표상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됐다면 근데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데 기록이 없다. 알아보길 말한다면 이렇게 아까 사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해져 있는 기록을 분류를 하면서 체계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편찬한 거라든지 지방에서 편찬한 거라든지 개인이 편찬한 걸 이렇게 해보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구슬이 사마리여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 작전자가 접할 때는 원문 해석이 잘 안 돼 있어갖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 들어가면 참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문 결국은 한 25회 주로 광해군 일기에 좀 많이 실려 있고 그다음에 숙종실록이나 정조실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 여기 보면 아주 10건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제주 강목관은 바로 한마우이 김만일 후손가운데서 뽑아 벼슬을 시키셨다 이런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일성록, 국조법 이런 나라에서 편찬한 그 문서 자료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잘 빼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편찬한 문서를 보더라도 발에서 편찬한 문서를 보더라도 제주 개혁이라든지 탐락, 망릉천랑, 탐락이, 남한마을, 삼양초군, 정일시, 정일시 등등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창문서가 참 특이한데 탐락 기념이든 파노의 쭉 들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냐면 그다음에 문천이고 이만필이 쭉 해서 풍토로 그다음에 관련소수, 남사이도 지역으로 탐락을 회의 문명은 정함, 명예참 이렇게 걔들이 와서 제주도에 와서 헐렸다고 이렇게 들었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내느냐면 제주도에 나가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듣기가. 그래서 이 김만일이 대목장 경영과 그 준말을 생산해서 헌마했던 그런 헌마하면서 아주 제주도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일체적인 그 사실은 제주 어떤 목사나 어떤 유배인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인 문제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김만일의 가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뭐 오이도 좀 도청도한 지중추구사 한마디 쉽게 우리 쉽게 말로 처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일이 나올까라는 의문을 먼저 가져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김만일의 가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김만일만 이렇게 본다면 김말기를 시작으로 해서 경순왕 쭉 해서 무려 시흥군 그래서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성계가 왕이 될 때 1390년 조선이 개국할 때 그랬던 그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이성계를 호위무사하면서 개인 집에서부터 장르라고 하는데 호위무사로 이렇게 하면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했던 김인찬. 근데 아쉽게도 이 김인찬이라는 그 인물은 어쨌든 역성혁명에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그것을 부상하고 힘으로써 이성계가 조선 건국을 하는데 1등으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딱 왕이 건국된 다음에 일주일만 작별을 해요. 참 그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 이성계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심되었고 막 며칠 동안 뭐 조회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김인찬의 세 번째 아들이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 우리 그 역사책 배울 때 보면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왕성왕을 하면서 좀 약간 자기를 거신다는 처벌이 많이 왕가이라는 피해 정비하면서 아마 그 당시 1405년에 제주도에 피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왔을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이방원 김인찬 세 번째 아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는데 제천 그 오조리 쪽에 천산 오조리 쪽에 가서 이렇게 정착하고 교육에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또 기록해 보면 그 삼산 오조리 쪽에 와서 이렇게 후진 양성을 하면서 당시 성준 보복리하고 문충수의 협조로 말을 이때 바친 기록이 나와요. 6마리를 마유산 마유봉에 보냈다는 많이 는다 이런 마유산 거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인데 그쪽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주였던 경주김씨 입도시적 김문경에 2세 3세가 진사리 지금 서문 쪽에서 그 다음에 수망이 쪽으로 남은 수망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1550년경에 수망이 남편 삼리와의 설정하여 즉 1550년경에 을길 지역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을길 쪽에서 쭉 서진하는 거지 서문 쪽으로 수망이 을길 쪽으로 이렇게 경주김씨 가문이 이동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1550년에 김만희 날쯤에 지금 말했지만은 김만희 때 딱 밝혀서 확 건설했다가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소주가 벌써 그 당시에 말을 갖다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주김씨 가문에는 말의 개량과 번식에는 김만희 때부터 관심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50년경에 일단 김만희 이렇게 의기리 지역에 와봤던 분이 있겠지만은 생각대가 있고 그런 뒤에 디스자리가 있고 럭셔도 있고 그만 생각대가 지는데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기리에서 1550년에 김만희 이렇게 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김씨 가문의 이쪽을 보면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 취락 구조에서 어떤 그 해로의 관문이기도 했던 성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내륙지 상업리 수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일단 크게 정착을 한 다음에 다시 차츰차츰 뭐 서쪽으로 토평 여기가 신도시지만 신도라든지 혹은 뭐 하원 중소기후 이동의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을 했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좀 살기 좋은데 적지가 않냐. 동평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관직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이렇게 쭉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착을 지을 것이라는 게 분포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만희의 젊은 시절 어떻게 그 말을 이렇게 키웠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제주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호기심이 대상이 돼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만희에 많이 문제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이간의 제주 풍토이라든지 송정의 해외 문전록에 보면 그 일면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김만희는 우리 제주에 정병이었다. 정병인데 기획했거나 한필이다, 두필이다 이렇게 많이 하지. 그래서 이렇게 얻어갖고 정의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남원이죠. 그쪽에 이렇게 키웠더니만 찾기도 잘 나왔고 말도 잘 주고 아주 우수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 그래서 키우다 보면 말들이 어리버리하지 않고 아주 준마더라. 이러한 내용의 그 기록들을 아주 재밌게 읽어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 김만희는 젊은 시절 정병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정병은 또 양인 중에서도 약간 그 상층부에 위치했던 그런 신분 계층입니다. 그리고 정병은 또 말과 관련해서 말도 잘 찾겠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1850년 그래서 묵발 급제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딱 거기서 몇 년 이렇게 딱 지금 여성들이 찾히면 되는데 방가심 천 절제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해서 그 전에 묵과가 이렇게 합백하니까 이렇게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1850년에 이 방갑진 여기에 지금은 나왔는데 돌산 지금 그 방갑진 천절제사를 여기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참 운명이랄까? 그 김만희 이렇게 방갑진 천절제사를 여기있는데 그 손자 김만희라는 손자는 여기 국가 이름이 국제한 다음에 어디에서 이 천절제사를 한다면 여기. 근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할아버지는 있죠. 손자는 있죠. 그 남매한 그 배정의 친구는 이 두 분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손자가 이렇게 여기 하다 보면 이렇게 천별제 어느 쪽에 윤곽이 돼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그 마필의 용역은 전마, 한키로도 전마,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최신, 그다음에 승마, 그리고 국가적인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나중에 개장이라든지 천재사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준마 생산에 10년을 기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선조 때의 마정과 전마필요. 선조 때는 아주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전쟁도 많고. 그러면 전쟁이 있고 하면 전마가 필요하잖아요. 나라의 아주 근간 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 다음에는 나중에 또 막 그렇게 민폐가 막 많고. 그래서 당연히 민폐가 많으면 나가서는 어떻게 좀 계획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많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은 제주가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아주 공물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주도에도 특별히 관리 3명을 이렇게 파견해갖고 관리하고 이렇게 겹겹 이 관방시설 매일씩 만든 그 관방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제주 공마에
그 유출이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제 눈물을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낙인 한자에 붙자서 딱 찍어갖고 나가줬다고 제주도에 이렇게 하면서 그 제주도에 대해서 그 말에 관련돼서 선주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가 이렇게 내려주는 전라도의 그 지금의 진도 이쪽에 그 이방하고 그 악원부에 그 관 설치하고 이렇게 선물 쌓고 거기서 일단 제주도 실어간 말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물 쌓은 곳에 말을 풀어갖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 키운 다음에 좀 나중에 서로 이렇게 경성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임진왜란으로 그 이런 상황 나라 자체가 이렇게 힘겹게 되니까 육지구에는 목장 길이 상실돼요. 승말들이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선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 이게 나라가 사실 힘겹나다 위기에 처하는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극적인 말이 임진왜란 당시 명주가 그 제안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요즘 역전의 명사로 전쟁에 임하는 자는 항상 말이 없어 전문가 없어 걸어가는 것을 배워합니다. 걸어가는 것을 배워하며 그 시 이렇게 포위한다. 시를 맡은 군군이 한 사람도 말이 있는 자가 없다. 만약 전말을 말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태국시에 말을 하려는 관점 태국시에 말을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그 관점에서 같은 말이 없다고 이렇게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말의 부족한 상과 아주 말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그 왕에게 아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찾으니까 난세의 영웅입니다. 난세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명종, 성조, 광해, 인종들은 조선 최대의 격변기였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란의 시대였죠. 그래서 그 16세기는 4개의 침탈 빈번했고 여기 알고 있는 삼포이라든지 을묘해변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주도를 약간 이렇게 옮겨주면 1952년에 5월달에 지금 정도 여기 가시는 건데 그 외적과 중국 백성을 때문에 팔척의 배가 그 해성도 좀 내려간 천비창에 침입을 하는데 근데 막 약탈하니까 관군이 격퇴를 하는데 여기서 그 목사가 30명이고 외고 노청을 이게 되니까 그 김충렬 그 목사를 참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5세기 중반에 16세기 중반에 그래서 국제 정세가 조선 위기 상황 속에서 외교부인 등 북방을 통해서 아닌 기만이 조선의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만희의 한마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그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중앙에서 전막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제주 사람들 특히 김만희 정을 적극받으면서 주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전말을 생산하며 방금 및 유명에 공급하면서 외군 격퇴에 크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주 전말 공급은 당시 전쟁 중에 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만희 한번 그 목적에 대한 말의 의존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위에 숫자는 말의 양만을 보여서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올려보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탐나 순혁도 1706년 이영삼 목사가 김남기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있으면 얼마 공이라서 제주의 목장에서 막 키웠던 말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련자 앞에 가서 하나씩 다 적용하는데 그래서 공과 공이라서 어리버리한 말은 아니니까 좀 아까 준말로 불러서 목사가 이렇게 다 가서 최종 정정하는 그 그림의 모습입니다. 공이라고 해서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 김만희의 험마를 했을까? 이제 1994년 이야기인데 1994년 이야기인데 그건 1990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그 2년 후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의 이름 밑에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구라고 이야기 나와요. 여기 보면 기인. 제주 사람이 정보를 바쳤는데 해외, 즉 제주 해외 사람으로서 아주 의기가 있다. 매우 가상하다. 아울러 상을 내리고 반지를 제수해라. 많이 되는 거예요. 기인이 또 올라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직접 자기 있었죠. 올라온 적이 있으니까 더욱 가상합니다. 이게 특별히 상을 내리도록 하라는데 이게 1594년 기록이니까 1994년 기록이니까 임진왜란 한참 진행 중. 그래서 1992년에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에서도 특히 누구라고 이름은 하지 각 주목이 다 특정하지 않았지만은 기인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때 그 기인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김만희를 검토하시면 직접 올라가는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독시는 이렇게 나이가 관련된 언어를 하는 기관인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당시에 공부했던 32,000필이 32,000필에 뭐라 하니까 그 32,000필이 제주에 1,000필, 저런 400필 이렇게 쭉쭉쭉 측정했는데 보니까 그 제주에서조차도 1,000필을 좀 챙겨줘야 된다. 이거를 그대로 계산했는데 아무리 그 백방으로 막 노력해서 만기를 모아본다 그러면도 2,000필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지금 풍경에 빠져서 서두르니까 제주에서 좀 많이 더 잡아 이렇게 지지를 내립니다. 이런 것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조정은 명나라에서 사기 말을 하고 한일비가 아니고 막 2,000필씩 막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2,000필 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주에 할당된 게 1,000필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복실에서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해라라고 하는 대목에서 당시의 사정과 김만일 목장이 기여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김만일 입장에서는 선망을 하고 박해군 입장에서는 아주 각별하게 보호를 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하면서 김만일 목장이 보호를 받고 또 그다음에 또 김만일은 그 보호소에서 말을 생산해서 다시 리사이클하면서 나가기 선망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보면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있었던 말은 관리도 못하다. 아주 그냥 관리가 아니에요. 삶이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가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들이 특히 말을 이렇게 삥뜯는 일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말을. 그래서 기왕에 있는 관리들이 많은 투자는 그 삶이 힘든 것이었는데 여기 제주목사에서 변한 걸 살펴보면 아주 완전 이렇게 변한 인사가 아주 변합니다. 아주 그래서 나라의 관청의 말을 열마를 붙여갖고 절반은 또 유배되는 멍백한데 이렇게 아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또 해남에 있는 종 여러 말을 찾더라도 절반은 자기 수익으로 삼아서 아주 불안하게 마련해서 시간 좀 해놔라 이렇게 하죠. 말 팔아갖고 자기 부리를 시종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했던 국회의사. 그 다음에 정의영하고 같은 이정경 보면 또 관청에 말려갖고 딸쳐갖고 자기 미천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관리들이 어떤 말을 수탈하는 사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기록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마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김만일 목장에서 백일사를 살려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내적이 제침약, 정의재단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전가를 확보하는 방향은 아주 강해서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꼭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령들이 진전했고 학대도 그냥 쭉 일어났고 기가 무너지고 이런 기록들을 조선왕조 이 선조실에 오면 그 기자들이 한국 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당시 그 제주 상황은 더 자연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도로는 진짜고 가을 곡식은 표현 그대로인데 도로는 진짜고 가을 곡식은 문제로 써보면서 수학하는 것도 너희들이 굶주려 공기가 참 볼 수가 없다 라고 김상원이 보고했던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라는 것은 광해군과 김만희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내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쳐들어오자 피난필요한 선조하고는 달리 광해는 군조를 이끌면서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거죠. 이렇듯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그 광해군은 왕해군이 전쟁을 이렇게 수습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전국 복구라든지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09년에 즉위하면서 3사 중에 한 부자인 사무사관 홍문관을 3사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의 사무사관 관리를 관리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선생님 이렇게 반대를 하죠.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은 광해군은 너무 전마에 확보하는 것이 긴박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마하라. 그래서 전마를 확보하는데 아주 실력하면서 그 가능을 물리치고 전마 신뢰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는 그러한 전마 확보를 김만희의 산업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10년 기록인데 중국에 가는 게 너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심지어 그 전국에 있는 한 목장에서 그 말도 다 이렇게 모아갖고 책정되어 있는 말이었지 그게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만 목장에서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말을 담당했던 사무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을 절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군과 김만희는 사금에 번창한 수천 명 말뿐이 아니라 하면서 국군이 해외에 있습니다. 아들과 먹여 시킨 모습 여기 모두가 다 했답니다. 국가에 주로 예전에 그 말을 바친 부분으로서 높은 말직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은혜에 아주 심각한 것이다. 얼마나 그 시각 자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가 은혜 아주 높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세금 이렇게 징수해갖고 그 부정 만들어서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없으니까 발값 좀 좋아갖고 발값 좋아갖고 좀 이런 일처리 잘하는 그 관련대에서 이렇게 보내갖고 약간 이렇게 돈 좀 준 척하고 가져오면 이만도 좀 섭섭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급한 지상과 허다한 상전의 용도에 둘 다 편리하겠기에 기득이한 형편에서 나오는 계책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광해군도 마지못해 윤곽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관련해서 도대체 돈을 이렇게 그냥 아니면 이렇게 몇 돈 정도 주고 이렇게 말을 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이 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과 전마의 필요성에 비춰보면 연필 21년 경우는 아니겠지. 상당한 말을 이때가 쓸 것이다 라고 수행을 해볼 수가 있고 이때는 물론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수탈해 가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반대로서 가면 그 정신을 갖고 이렇게 주면서 업적으로 가져가는 건 수탈에 다른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만희 키웠던 이 목장이 우리 모습을 보면은 대충 보면은 이쪽에 너울들이 지어지고 이쪽에 물량알이 있는 근처 이쪽에 우리 노릇이고 여기 쭉 남중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 대체로 목장이 개목장이 이렇게 여기 지어니까 지금 목장을 하면서 나중에 되면 1950년 혹은 10년이 되면 아까 말했던 약간 말할 삼마장이라는 개인 목장하고 국가의 목장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짬뽕을 해서 합쳐갖고 만든 그 목장의 경기가 엄청난 걸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쪽에 흑불금 여기 보면 반호 저쪽에 선도 여기 이쪽에 보니까
그 한라산 우리 남쪽으로 있는 그 동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 목장이 운영된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살아가는 것은 나라의 약간 운영과 정부,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군만일에 관련된 일도 정말 깎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그 후금이 그 누가시가 명나라를 생각하죠. 그래서 명나라는 이때 막 좀 다리가 좀 많이 풀린 상황이라서 그 조선이 다시 원명을 하니까 조선에서도 그 명나라하고 이렇게 그 사대 교리 정책을 가지면서 그들을 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 갖고 참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그에 불구하고 뭐 100마리 100마리도 보면 2, 3천마리만 되냐고. 그러니까 광해군은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없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김만희 입장을 이렇게 염두에 뒀습니다. 근데 그 광해군에서 잠깐 약간 쉬어가면서 그 애언을 하는데 하늘이여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어떤 기다리도 행동하지 혹한 행동을 했던 차라리 신발을 벗어버리되 인간 세상을 벗어나 팔을 내저으면 많이 떠나서 흡연 가인에서 살면 하고 싶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거 한 적이 안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기 한탄이 그 현실화 되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1630년 제주를 이리 와서 1640년에 제주에 승천했잖아요. 7월입니다. 그래서 그날 비 온다 이렇게 숙소에 있을 때 전해주고 이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그 분노하는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김만일 목장에서 그 말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그 중요성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양씨라는 사람이 막 그 김만일 아무래도 김만일 그 아들이 데려다가 현고를 가는데 광해군이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양씨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김만일에 대해서 조정이 아니지도 상당히 보호하고 형장을 주고 신문하시다면 김만일 거기서 이미 입국 직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동지실직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다면 양씨는 어찌 김만일 포함해서 사쿠자에게 멋대로 이렇게 형벌을 가시합니다. 게다가 반말을 새끼는 아닙니까? 한마디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감히 천여 필의 안말을 한꺼번에 뽑아서 전명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때로 그래서 양심 파지라 이런 파지라 그리고 추가해 그 후임자는 개책과 사회가 있는 문화를 정밀하게 말해서 안말은 끊어지 말라. 안말을 한 필로 내오지 말고 순말만 잡아서 잘 점검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는데도 왜 많이 안 되냐. 그래서 어느 부서에 도대체 양식이라는 걸 자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구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광해군이 분노를 하면서 이런 기록이 이렇게 조선시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도대체 양식이라는 게 전망하니 김만희 그 집안의 김만희 가족이 어떤 정도를 했는지 그 추적은 나오지 않지만 말을 배우려고 막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사람도 핑계대면서 제목 붙이고 막 행정을 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말을 그 광해군이 아주 분노하면서 아주 그 양식을 파직하라 하면서 추고를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안말 좀 꺼내오지 말라고요. 안말 챙기면 안 됩니다. 이러한 당부를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의해서 김만이 특별하게 뭘 받고 있다. 앞에 기억만 두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후 수탈과 혼란 속에서 관리들의 기강을 무너지고 부패가 아주 만연한 그러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나라가 아주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 감소된 대체로 반말을 맞춘
극내화됨에도 불구하고 암을 아주 금지하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음도 이 기록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그 말이 국방상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명 외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광해군은 김만일에 대한 일을 자기한테 말하지도 않고 했던 부분을 아주 질책을 합니다. 왜 김만일 부분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양서는 그를 차출해 보낸 관청에 관리까지 문책하라고 했던 지시를 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해군이 김만일에 대한 답변한 대리어 보호에 대한 그러한 명 그리고 당시 김만일 집안이 어떤 다른 인물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김만일 집안은 왕권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만일이라는 국가의 의도를 잠깐 보면 역시 그 양시현 상황을 기준으로서 안무할 단추를 금지해서 마리 전식이 아주 원인을 쏟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김만일이 올려보내는 그런 그 마리들 전마가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얼마나 필요합니다. 국가 이런 관계를 개설하면 국가에 대한 김만일의 어떤 의존도 공헌도를 볼 수가 있는 단어를 할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다행히도 김만일은 1550년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620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몇 세에 된다는 얘기냐고 있죠. 그 나이 생각합니다. 1550년생이 1620년 이야기를 합니다. 김만일이 결단합니다. 제주의 수녀들은 아주 우리 제주도민들이 하이머스타하고 그다음에 많은 계속 되게 빼앗아고 착취하면서 멸종될 시기의 사회이죠. 백성, 학대, 정을 팔지, 고해를 쌀에도 부족하여 백성이 머리털까지 들어가고 백성의 목을 베고 자살하는 지경까지. 그래서 수령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김만일의 준말을 지켜주는데 여기서 보면 머리털 이야기하니까 잠깐만 여담하면 혹시 흑장망청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머리털 관련돼서는 우리가 태정대제문화재 예선 연상 때 조선 8대 뭐를 보냈냐면 최홍서 그 다음에 세참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천하고 아주 좋은 말 건강한 그 말을 뽑고 각 고을에서 미녀나 그 기생들을 관리하게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명신도 기생에서 뭘로 바꿔봅니까? 기생에서 은평 명신도 기생 은평으로 또 원박사 그 뭘로 만들면 기생 양성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국립대학에서는 그 선민관을 그 학생들은 이제 다 내수사하고 이제 그 유흥장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그 저때도 양성소라든지 그 대기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여성이 그게 좀 마음에 들면 대학으로 들어가고요. 대학으로 들어가면 대학으로 가면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이때 뭐가 되냐면 흥청 대학으로 가는 흥청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보면 대학으로 가는 순간 명칭도 흥청되면 지체가 좀 높아집니다. 진짜 높아진 거예요. 그러나 흥청이라고 해도 다 흥청이 또 아니에요. 거기서 또 구분을 하고 우리가 하늘천 땅이었지 하늘 그 다음 또 땅지 그래서 그 흥청 중에서도 좀 높은 좀 더 빼라고 좀 더 했지만 그때는 뭐냐면 과거한테 같아서 갖고 하늘천 천과 흥청이 약간 좀 따지면 지니까 지과 이렇게 흥청에 이렇게 구분을 좀 하는 거예요.
그 여성 또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 거슬러지는 선배들이 하여금 이렇게 막그 흉성들을 막 태우고 가는 거는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성이 이렇게 아주 정말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 여성이라는 분이 자기 큰아버지 월산대로 부인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정을 받는 인간이 않습니다. 그래서 왕자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그 목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 흥청들과 놀아다 망했다고 그래갖고 뭐라고 흥청, 망청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흥청은 문제가 약간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1620년 그 고향의 날에 그 고향은 그냥 이만 이렇게 숱한 곳에 도움이 되겠고 아이도 있고 등이 아이 분이 있었죠. 직접 500피를 주고 한양으로 가자는 결단입니다. 결단해서 500피를 주고 바로 이렇게 한양으로 가자는데 여기 잠깐만 읽어보면 이거 방해문 일기인데 뭐 일기인데 왜 이렇게 쭉쭉쭉 붉은지 쓰면은 아까 그 조상 신도할 때는 세 번을 하는데 초조로 만들고 중초로 만들고 정초로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그 관리가 습관이니까 그다음 초조로 그 다음에 중초로 뭐냐면 그중에 약간 좀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해서 그냥 쭉쭉 붉은 걸로 긋고 이렇게 무슨 줄까지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정면에 그 정축을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그 다른 거니까 무슨 해초라고 하네. 근데 지금 조상의 술주에서 방해문 일기만 중추문도 남아있고 정축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중추문하고 정축문인데 이 기록을 보다 보면 중추문의 기록이 사실 관계 아주 많은데 방해문 다음에 인주가 들어가면서 약간 깎아내립니다. 캐리가도 그리고 모의도 좀 도중관인데 여기 앞비형내기는 V자여서 구충 이런 식으로 막 기록한다든지 등등해서 약간 깎아내리는 기록이 앞뒤를 잘 면밀히 검토해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완성이 안 돼. 중추문이야. 여기서 빨간으로 하고 옆에 첨가할 것을 기록이 되는데 그가 참고해서 최종 정축을 만드는데 광해군님은 중축을 하고 정축을 다 존재합니다. 역사에 오히려 아주 좋은 자료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500km 직접 광해군한테 가죠. 그래서 그때 광해군이 정렬을 가지고 시장이 되었고 김만일이 서울에 올라온 지 이미 오래됐는데 어째 지금까지 첫째를 합니까? 관심만 안 하네요. 첫째를 안 해요. 그래서 속기 처리하라고는 일을 해야 김만일은 제주에 부여하면서 많으니까 이렇게 맡겨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초중은 중trung 정축은 과정에서 이건 식으로 수정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등등 또 이렇게 돼요. 여기도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놈이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해군이 김만일에게 내린 그 관직지수 빨리 이행하라고 담당 관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관리가 적으면서 그 왕하는 거 그래서 기록했다니까. 그래서 생각은 자기 생각을 감히 적는 겁니다. 이때 일어난 말 500여 피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먹게 되겠어요. 그게 특별히 총괄에 제수되는데 총괄은 입품 사람들이 모두 그것도 자기 개인 생각을 하는다. 왔다 팔렸다 이런. 그래서 그 관직을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높은 정일품 관직을 이렇게 제출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빨리 그 관직 제출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없죠. 아무 15일쯤에 직접 김만일 가문에 관직 제출 명합니다. 직접. 김만일 가문의 길을 갖다 왔으니 분기를 때문에 실직에 임명하는 문제 그의 아들 김대문은 수령에 제수할 것이며 둘째는 김대성은 나오면 그의 손자 김대는 부대 명장에 제수로 승전을 받들라라고 광해군이 직접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조선의 3사 사안부 사관을 한거 그래서 오빠였는데 사안부 사관에서 무슨 말인지가 좀 총관이라뇨. 김만일은 저 바다 밑에 하는 사람인데 좀 약간 좀 비상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높은 뜻을 주니까 아까 광해군이 아주 딱 잡아서
가정을 참작해서 임명한 것인데 뭐가 큰 잘못이 아니라 너무 높이도 날라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단임제수를 시행을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김만희 관직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했던 건 아닌데 이때 보면 의정부 장사 경상시를 맡고 있는 이름을 맡고 있지만 기억하면 여기에 힘에 따라서 진짜 모르겠는데 김만희에게 파괴된 비승지의 것은 단지 김만희 대표가 아니라 좀 제주도 백성들 유조도 해주고 또 기분 좋게 되는 게 아닌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심정적으로 김만희를 보호하는 대표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지금 내가 보는 시간에 지금 몇 분이었습니까? 네? 지금 3시 한번에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김만희 1950년생인가? 그럼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몇 살인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반발하고 나 어떡하 지금 우리 나이에서 막한뭐 거의 71살 되어갖고 막 반칙하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랬는데 그래서 나라만 없다. 상승합니다. 한 80전 정도 이렇게 직접 간 수준을 해서 했는지 그것까지 간 수준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83년대에서 사회라고 제주도에 내려놓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어서 또 아주 특별하게 키운 말 4마리를 방해에게 또 자원이 교육권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급변하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이관이 일어나고 정묘만 일어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음악 김만희 문제에서 많이 때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28년에 조일품 순정대회 제수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많이 가본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가 김만희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2009년에 기념물을 지금 보이고 이 비를 보면 이 앞에 부분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끼워 맞춰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가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숭정대고 이거 보면 양 보이고 행자도 좀 보이고 그럼 이거 진짜 약간 데미플리하게 보이고 쭉 해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이 비석을 쓸 때 보면은 개사지가 그래갖고 개사를 아주 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때 간치, 개사치, 그 다음에 간치. 그래서 쭉 해보면은 숭정대고 행은 행수법이라고 있고 있는데 숭정대고 행 지중주부사 겸직을 했습니다. 오일 중간 김만희 이렇게 쭉 돼 있고 이건 동쪽에 있면서 서쪽에 있는 이 앞부분이고 앞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판별이 이거 뒷부분이 여기 가보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루제로 인자. 그래서 바꾸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기 보면 순서로 행 전면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아예 우리가 맨날 볼 때는 약간 밀착이래. 그래서 확 각도에서 각도내니까 글자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보면 대리가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고 쭉 보면 헷갈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숫자들로 대면으로 제기해서 이렇게 보면 실제 여기 대리를 나와. 그렇게 도주궁의 자손 과경문에 나오는데 도주궁의 자손을 뜯어보라. 이건 우리 딱 설명이 나왔어요. 도주궁이 나오는데 구해진 종이 순명들이 83시 넘어가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비문을 통해서 보니까 비문 뒤였는데 비문을 통해서
중에서 춘추시대에 아주 부자였던 도주의 피가 정도로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재능이든지 그 지위가 높았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수법은 뭐 오늘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풍기가 높더라도 낮은 관직에 갈 수도 있고, 거꾸로 풍기가 낮은 높은 관직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옛날에 다 경직을 했어요. 사람 상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앞에 그러니까 행자 붙이는 경우도 숫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관직이 지금 하고 있는 관직이 풍계보다 낮으면 숫자 붙이고, 풍계 높을 때는 여기서 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직하고 풍계에 따라서 행자 붙이기도 하고 숫자 붙이기도 하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한번 보는 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만일이 돌아온 후에 193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삼마장에는 1959년, 그쪽 10년에 설치가 되는데, 그전에 가격은 물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52년에 그 김만일 세 번째 아들이 제물로 쓰는 그 검은 소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가에 공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제주였던 이기회 목사가 이거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목사를 해소하면서 김만일 목사까지 합쳐갖고 민간으로 목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 집안에 이제 발길을 바뀌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전마다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기회 목사가 1959년 10년에 건의를 해서 윤열받아 설치된 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삼마장이 되겠습니다. 삼마장 무슨 기가 천지가 엄청난 거 있었고, 그래서 이 삼마장은 이렇게 효율적인 그 관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사무장도 있고, 국산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간반장도 있고, 간반장은 진짜 왕의 오랜 이야기가 뛰어난 준마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 다시 쪽에 이거는 떠나려고 있고, 이 부분에 간반장도 구역을 해서 넓은 지역을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마장의 운영 주제를 보면 뭐 감옥관장이 있고, 마감이 군과 목자 같은 이런 직책들을 두어서 자기 맡은 역할들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삼마감옥관은 어떻게 운영했느냐? 그래서 김만일의 세 번째 아들 김대일이가 최대 감옥관을 이렇게 운영되고 그 교실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경주 김씨 가문에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으로 이렇게 유명한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되냐니까 임기는 자료 보면 막 일정하지 않아요. 중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1년 했다가 이렇게 또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3, 4년 정도의 재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 이게 삼마장이 해소된 게 감옥에 일어났던 1994년 그 다음에 1995년이니까 236년간 숫자로서 83명이 감옥관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삼막 감옥관은 어쨌든 뭐 운영관리하고 나사유고 기술연수하고 좋은 분명 만들어내고 국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사실적으로 있는 이야기고, 그 임명절차 변화를 삼막감옥관 직접 폐지,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쭉 흘러오다가 한번 변명을 받게 되는데, 일단 김만일의 세 번째 아들 한번 말한 대로 김대기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9년 10년 이렇게 삼막감옥관 하고, 그럼 2대는 김사동 2년, 3대는 12년 이렇게 이어지다가 숙종 때 1702년, 이때 우리가 많이 조금 전에 했지만 국마공중을 보면은 이영상 목사가 그랬던 그 시기인데, 1702년 김만일의 오셔서 김진영이 감옥관 때 위기가 났습니다. 누가 막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무관이 목사를 막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목사가 재수하는 게 발생하는데, 이때 이영상 목사는 아이고 이왕 중에 그러면 세습 해제입니다. 그래서 정의영감이 이걸 개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니까 우리 김만일 집안에서는 좀 세가 올라갔고, 김채와 목사님, 김만일 김자가 1719년, 그러니까 1709년 하면 1719년이니까 꽤 있었는데, 1719년에 서울시로 올라가지. 벽장이라고 하는데,
쳐갖고 많이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그 신문물을 올려갖고 아그 삼마 감독관이 이거 부당하게 이렇게 찌라고 이렇게 했는데 돌려다가 이렇게 정적으로 신문물을 돌려갖고 되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면서 1719년에 이렇게 격정 신문을 올려서 환원을 요청했는데 안 되고 1722년에 돼서 1년이 되면은 세습으로 하면 삼마 감독관이 이렇게 환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조 때 1782년 그냥 18세기 후반부터는 그 삼마 감독관은 그 영주김치 가문에서 이렇게 천사를 했었고 제주 목사가 문중에서 이렇게 직접 택해서 임명하고 김치를 취한 겁니다. 임명면체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의 기름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가만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관이 어떻게 편집되느냐면 시대가 이제 흐르고 공막 나라에 말씀은 그 공막도 부작용 이렇게다 더 많고 해서 이제 우리 종교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운영했는데 너무 부담되겠다. 그래서 종료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그 길도 17세 감독관 회의시 서울의 상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임금의 이야기를 크게 하라. 그래서 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김병호를 한 분께 설명해서 여기 김병호 김부차는 증조 그래서 선생님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홍주의 영주씨가 약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상태를 올라왔다. 좀 약간 좋아하다 해서 김홍주를 접견하면서 삼가 관련이 피지대학에 대한 이유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이제는 피지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교수님을 이제 아부예언 이름인 1895년 그래서 1895년 거꾸로 들어가서 1659년 하면은 그 기간 236년 그래서 삼마 감독이 조직됐다라는 말씀인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마대로 삼마 감독과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김만이 나의 피나전만을 이렇게 허무하여서 나의 다른 공항을 한 시기를 포함하여 그의 중간에 왔던 그 후손들이 삼마장을 영향하면서 300년 동안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어떤 가문, 제주도라는 지역, 공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게 과연 이유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삼마 감독관은 조선시대 제주 삼마장을 위한 책임지는 느낌 직책이었고 김만일 가문이 세습학교로 운영됐으며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지금으로 치면 어떤 민간의 전문성 그런 나라의 어떤 조직 관리 시스템 이런 게 합쳐지면 국관 구조, 필수적으로 위한 이런 구조를 지금 입장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삼마 감독관 운영 중요성은 어쨌든 그 대통령장에 하는 삼마를 가져가는 감독관 책을 특별히 만들어갖고 경주 김씨 가문시 대대를 이렇게 세습하고 풀었는데 당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경자 이렇게 10소장하고 그다음에 또 그 10소장은 원래는 그 한나이라든지 훈장들이 이렇게 집을 겸해서 하는 일반적인 주체는 삼마장은 김만일 가문의 특별히 설치해갖고 운영했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만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삼마 김만일 삼마 감독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구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대명은 김만일 찾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면을 1차 김주성 김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김대명 18살에 국가 입주하는데 이때 우리가 역사에서 나오는 김성희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김대명이 역사가 무슨 안 나와. 어쨌든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진주고서 사천 등지에서 김성희, 김신들이 있던 수고하고 큰 정모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다음에 가슴을 지을 때고 1620년에는 이렇게
그다음 고성군수 병은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병마군 1100대가 제시되고 고성군수로 이렇게 또 재직하면서 막 사정을 많이 보니까 지금 치정을 기는 선정비가 이 고성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서는 임진왜란을 평생 보면서 진주 대사가 서원에서 이렇게 대항을 하다가 그 대항이 일어나기 지금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초대 강목관으로 한 9년에서 40년 사이 이렇게 강목관을 지시는 김대기를 보더라도 아까 말했던 1950년에 나라에서 재능스러운 검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때는 이것이 대중의 계획이 되긴 하는데 김만배 선장 김명하고 같이 사촌 중계가 같이 한 208 야마를 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계 목사가 건의해서 3만에 설치되는 계획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갖고 어쨌든 그 김대중이라는 초대 강목관을 보면은 이렇게 재직하는 동안에 한 2,000말 정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키우고 그다음에 양말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왔고 그다음에 김은천 이건 또 김만일의 증손이 되는데 이렇게 급제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그 용어를 한번 좀 쉽게 볼까 있는데 김은천을 절충 그 유명인데 김우천을 절충상으로 삼고 이때 목사는 그 정도론과 그 나라의 그 장기를 올리죠. 김우천이 진주하는 일에 제동하여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각종 혁신을 이렇게 모아갖고 궁지를 기술에 돈을 넣어서 좀 친소했다. 이는 그 지난 1706년에 제주 이렇게 그 어려움에 진주를 가져다 놓았던 어사 일단은 깊게 있다. 게다가 1718년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발현해갖고 140점을 나오면서 진입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관심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왕명을 해서 부천에 우리 백성들을 지키면서 힘을 올려주고 이렇게 왕위에 의해서 따라오겠다라는 알 수 있는 의미가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더 특별합니다. 특사편이 있으려고 여기는 김만일 고소인데 어쨌든 제도에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18세기 초반에는 말 그대로 흉년들로 강미구에서 먹기 하니까 그런 것이 이때 그 이재명에게 혹시 1380점을 이렇게 풀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만일이 배석했다고 그러거든요. 한글색이 하는데 이 당시 18세기 초에 1340점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해합니다. 이것이 또 이제는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고 전라감사 그 김조태리가 임금에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26년에 특사표리 있어. 특별히 내린다. 특사표리 겉하고 바깥하고 안감하고 바깥. 안감. 특별히 이렇게 그 곡간의 그거를 한번 내린다 해서 벽사찰방 김남원에게 알립니다. 전라감사 김조태리 진님을 했던 것에 대한 점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김남원이 말살을 가지고 목숨도 좀 주면서 아주 그 어려운 그 백성들을 진율에서 욕실을 보내고 공격을 하는 분들이 1440점에 이르렀으니 대단히 가상하다. 특별히 못한 것, 특별히 특사 표리 있어. 가상한다. 그래서 그대로 무당받아야 할 일인데 아주 명명선을 된다. 이 문서도 이 특사표리 유서 명명부증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조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김만일은 조선시대 금강국대 때 공부를 하면서 조심만의 가치를 느꼈고 금강 중심으로 제주도를 하는 것은 하나의 것이었습니다. 국방과 외교에 기여하면서 제주만의 가치를 성립했고 우리나라 그 가정사와 남한은 어떤 도시 역사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만일의 활약으로 제주도는 국방, 외교, 산업 등 다양한 분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자원으로 진행되면서
오늘까지 김만희 한명은 제주도 다회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그 교류가 됐습니다.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과학에도 그런 하겠다. 그다음에 이 마당사비 연마하고 일상생활에